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금가루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확언하라. 한 친구는 긍정 확언이 건강을 되찾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는 의사에게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남편은 인간의 몸이 생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태도에 어떻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구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죽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 그리고 거부하고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살고 싶다면 2가지를 실천해야 돼. 첫째, 수술과 병원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지난 일이니 잊어버려. 둘째,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을 긍정하고 살기를 기대를 해야 돼. 그런 다음 남편은 친구에게 매일 신성한 건강이 지금 나를 위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소서 라고 확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간단한 명령어를 무의식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이나 병원 얘기는 안 하죠. 다 지난 일이니까요. 아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22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 친구는 단 하루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왜 부에 관한 책에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부라는 단어에는 주어진 목표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성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분야 분야에서도 마음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을 개선하는 등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확언은 매력적이며 영감을 줍니다. 전 세계는 명령의 법칙을 갈망하고 있고 이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명령문들을 보여줬습니다. 10여 개의 확언 문구를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에 문제에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사업가는 확언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과 업무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확언의 힘이 말 그대로 제 생명을 구해준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자살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강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의 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언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확언 덕분에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확언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6개월 전에 저처럼 의기소침해 보이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탈출구는 자살밖에 없는 것 같아. 너처럼 행복하고 낙관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몇 달 전까지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어. 지금은 다시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제게 도움이 되었던 확언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확언하고 명령하면 주어진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쉽게 생각을 바꾸고 성공의 왕도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음을 확언함으로써 원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3단계 공식을 모두 익혔습니다. 첫째, 매일 원하는 것을 적어라. 둘째, 성공적인 결과를 심상화하라. 셋째,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언하고 명령하라. 이 3단계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삶에 좋은 일이 홍수처럼 넘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7장, 증가의 법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합시다. 당신은 증가의 법칙을 적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가의 법칙은 쉽고 즐겁습니다. 먼저 모든 사물과 사람을 향한 풍요로운 증가의 태도를 확립하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생각할 때 부와 번영, 성공과 승리에 관한 생각이 절로 떠올라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풍족하고 성공한 부자이자 승리자로 생각하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편지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대면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 풍요를 떠올리는 것은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풍요로운 생각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부유하고 행복한 방법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증가에 대한 생각은 조류를 바꿉니다. 감옥이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믿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한 남성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 가끔씩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교도소 본관 사무실에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며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에어컨이 설치된 모습을 상상하고 확언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사무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다며 감옥에서 다른 좋은 일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만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이 어떻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증가나 감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음식, 옷과 집, 아름다움, 지식, 여가, 즐거움, 사치, 일에 대한 만족을 원하며 모든 것이 더 좋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신성한 욕망입니다. 증가에 대한 욕망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비난을 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욕망은 불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신성한 수준의 표현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세의 법칙이 아닌 증가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것은 멋진 일입니다. 타인들은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할 때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생각할 때 감소의 법칙을 적용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우유에 적신 빵처럼 배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사소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만류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당신에게는 성공의 문들이 끝없이 열려 있고 좋은 것을 제공하는 무한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크고 좋은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쯤 닫힌 문은 미련을 갖지 말고 닫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릴 새로운 문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그 생각을 통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억누르거나 당신의 이득을 빼앗으려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성공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이 해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들 뿐입니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당신의 성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남몰래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예민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분개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은 창조자인 우주의 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은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고 경멸하는 것은 무엇이든 밀어내는 것이 마음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돈도 이 원리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당신 안에서 돈이 번성하고 증가하지만 자신의 돈이든 타인의 돈이든 돈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소멸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쯤에서 이 법칙이 기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같은 돈으로 얼마나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반대로 서두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쇼핑을 하면 구매력을 포함한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돈을 끌어오려면 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재정 문제를 나누면서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돈을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돈을 비웃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당신의 종으로 만드는 법. 반면에 타인의 돈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행운이나 많은 유산 또는 재산에 대해서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성한 풍요가 모든 인류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돈은 신성한 지능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말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합니다. 한 친구는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불황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이들은 식료품점에서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면 그녀는 아들에게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쥐어주고 장을 봐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들 손에 쥐어진 돈은 얼마가 됐든 그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통달하고 지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돈을 감사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리고 돈에 감사하며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고 돈을 깎아내린다면 돈은 이를 알아차리고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돈을 감사히 여기고 돈에게 감사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변명 때문에 돈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불만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안내를 구하기만 하면 친절하게 응답해주는 최고의 지성으로 가득한 우호적인 우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작은 아이디어와 기대에 집착하여 실패와 타협하기보다는 풍부하고 확정된 아이디어를 품고 일하며 가치 있는 결과를 얻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최근에 한 엔지니어는 크게 생각하고 큰 결과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진정으로 신성하고 숭고하며 만족스럽고 보수도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계속하며 꿈의 직장이 나타나면 응대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정신적 정서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그는 실제로 꿈꾸던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에서 벗어나고 꿈의 직장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작은 검정색 공책을 사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크고 풍부하며 성공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고 불만족스러운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화롭고 침착하게 영감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공책을 펼쳐놓고 거기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수행할 다양한 활동을 떠올리면서 오늘 나의 권리와 완벽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며 확언을 했습니다. 또 업무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두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나는 지금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지탱하는 풍부하고 시소한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낙담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완벽하고 즉각적인 올바른 결과에 감사한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압박을 느끼거나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내 멍에는 느슨하고 내 짐은 가벼워졌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으며 위대한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는 그날 벌어진 사건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성공적인 내일을 준비하며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며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다.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성공적인 내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체험의 기술. 풍요로운 분위기와 성공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성공과 부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은행에 가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관찰해 봅시다. 아름다운 건물과 상점들의 멋진 환경을 둘러봅시다.
신과 인간의 풍요가 느껴지는 도시와 부유한 지역으로 가봅시다. 예술가나 지식인 등 재능이 풍부한 창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풍요로운 정서를 느껴봅시다. 오페라나 콘서트 또는 미술관에서 당신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음악을 듣거나 문화적인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인의 성공담이나 자서전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게 되면 내 슬럼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나 역시 힘들었던 시기에 미술 수업을 듣고 그림을 그리면서 낙담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매일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꾸미며 시리에 벗어난 여성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서 풍요를 느낀다면 햇살과 신선한 공기, 대자연의 평화를 즐깁시다.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은 정신적인 나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골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을 읽거나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고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풍요로운 생각과 교제, 분위기 속에서 내적 혹은 외적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채우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특히 성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는 이런 활동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업무 중에는 풍요를 느끼게 하는 것들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 기분을 전환하는 활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공부와 자기 개발의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수년 전 한계에 짓눌려 있을 때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주변을 산책하는 방법으로 자유와 성공에 대한 비전을 다졌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덕분에 높은 비전을 지켜내고 나중에 그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기대를 품을 때 수많은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컵은 반쯤 비어있는 게 아니라 반이나 차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해야 합니다. 일은 가장 고상한 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즐거운 놀이인지 고된 노동인지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전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은 신성한 것이며 진정한 일과 보상은 당신이 추구하는 만큼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일이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인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주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찰스 필모어가 93세 나이에 담대하게 선언한 것처럼 당신도 선언하십시오. 나는 열의에 가득 차고 열정으로 불타고 있으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용솟음 친다. 다음에 성공의 공식을 활용해 일이나 자기 표현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1. 원하는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최대한 그립니다. 2. 그 그림을 구체화하고 그림 속에서 삽니다.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3.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다음 단계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야간 학교에 진학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업무와 생활 방식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현재 직업과 그 잠재력에 대해 더 건설적인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찾았다면 보다 큰 만족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4.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찾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정진하십시오. 에머스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며 원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적 그리고 외적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머릿속에서는 다른 삶을 그리고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체험의 법칙을 통해서 활기를 유지하십시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의 법칙을 알고 있더라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성공은 15% 정도가 기술적 능력에 기인하지만 나머지 15%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보편적인 선의, 즉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재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고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무능함, 부정직함 때문에 해고된 것일까요? 인사관리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10%만이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해고되는 것이죠. 즉 나머지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선의와 타인과의 조화롭게 어울리는 능력에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사에게 사랑이 모든 율법의 본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조화롭고 성공적인 삶에 온전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랑이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힘인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전체에서 늘 작용하고 있는 균등화, 조화, 균형, 조종의 힘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도 다른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연의 힘을 배우는 것처럼 사랑을 만드는 법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만들고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헌신, 다정함, 친절, 지지,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차원의 사랑은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선의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을 위해 자주 하거나라. 나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한다. 말레이시아에 살던 어느 중국인 의사는 보편적인 사랑의 힘으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도록 돕는 일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힘에 관한 글을 써서 전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15만 부 이상 발송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일 5분 동안 신성한 사랑을 떠올려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동시에 신성한 사랑을 묵상하는 상황을 위해 시간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화합과 정의,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랑의 힘을 믿는 한 사람의 신념에서 비롯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을 싹트게 하는 법. 당신이 의도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은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보편적인 사랑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과 동시에 인류를 돕는 강력한 방법임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보편적인 사랑의 의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자신과 세상, 전 인류를 향해 의도적으로 즐겁게 사랑을 발산하고 있다. 매일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고 풍족하고 빛나고 조화를 이루고 축복받고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다음과 같이 확언합니다. 이제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의도적으로 사랑을 싹 틔울 때 다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빛내고 고양하며 밝게 해주는 빛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사랑이 당신 전체에 침투해 스며들고 당신을 충만하게 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어둡고 골치 아픈 그 부분이 신성한 사랑의 빛으로 살아나고 신성한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상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림을 말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면에서 느끼지 못하면 타인을 사랑하거나 외부로 사랑을 발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의학은 자기애와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삶과 일을 사랑하고 자신에 관한 사소한 것들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싹 틔우는 시간에는 특히 치유를 갈구하는 신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담대하게 사랑해라고 선언하십시오. 사랑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버드의 과학자들은 사람, 상황, 조건에 사랑을 쏟아부으면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곧 세상의 병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사랑을 만들고 사랑의 스위치를 켜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매일 명상 중 아름다움과 광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며 사랑을 표현했더니 피부가 눈부시게 맑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또 어느 강사는 강의 중에 피로감을 느끼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사랑을 표현했더니 순식간에 몸에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 활력이 도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떠올리며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사랑이 솟아오르고 있다 라며 조용히 확언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운전하는 자동차,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무생물들, 청구서, 수입의 신성한 사랑을 확언하십시오. 삶의 빈 공간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확언하십시오. 모든 것이 사랑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반응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 친구, 가족에게 조용히 사랑을 선언하십시오. 어떤 남자는 사랑을 발산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씨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시민들과 정부를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일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민원인이 무슨 말을 하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화관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들어설 때 그에게 사랑의 총알을 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쏜 사랑의 총알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가 신성한 사랑을 확언하자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태도와 행동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 공무원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사업가가 나를 찾아와 블랙씨의 성공 비결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는 늘 차분하고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에게 그 공무원의 성공 비결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총알을 쏘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니 그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금가루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확언하라. 한 친구는 긍정 확언이 건강을 되찾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는 의사에게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남편은 인간의 몸이 생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태도에 어떻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구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죽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 그리고 거부하고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살고 싶다면 2가지를 실천해야 돼. 첫째, 수술과 병원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지난 일이니 잊어버려. 둘째,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을 긍정하고 살기를 기대를 해야 돼. 그런 다음 남편은 친구에게 매일 신성한 건강이 지금 나를 위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소서 라고 확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간단한 명령어를 무의식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이나 병원 얘기는 안 하죠. 다 지난 일이니까요. 아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22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 친구는 단 하루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왜 부에 관한 책에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부라는 단어에는 주어진 목표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성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분약 분야에서도 마음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을 개선하는 등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확언은 매력적이며 영감을 줍니다. 전 세계는 명령의 법칙을 갈망하고 있고 이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명령문들을 보여줬습니다. 10여 개의 확언 문구를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에 문제에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사업가는 확언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과 업무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확언의 힘이 말 그대로 제 생명을 구해준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자살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강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의 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언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확언 덕분에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확언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6개월 전에 저처럼 의기소침해 보이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탈출구는 자살밖에 없는 것 같아. 너처럼 행복하고 낙관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몇 달 전까지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어. 지금은 다시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제게 도움이 되었던 확언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확언하고 명령하면 주어진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쉽게 생각을 바꾸고 성공의 왕도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음을 확언함으로써 원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3단계 공식을 모두 익혔습니다. 첫째, 매일 원하는 것을 적어라. 둘째, 성공적인 결과를 심상화하라. 셋째,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언하고 명령하라. 이 3단계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삶에 좋은 일이 홍수처럼 넘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7장 증가의 법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합시다. 당신은 증가의 법칙을 적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가의 법칙은 쉽고 즐겁습니다. 먼저 모든 사물과 사람을 향한 풍요로운 증가의 태도를 확립하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생각할 때 부와 번영, 성공과 승리에 관한 생각이 절로 떠올라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풍족하고 성공한 부자이자 승리자로 생각하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편지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대면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 풍요를 떠올리는 것은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풍요로운 생각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부유하고 행복한 방법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증가에 대한 생각은 조류를 바꿉니다. 감옥이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믿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한 남성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 가끔씩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교도소 본관 사무실에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며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에어컨이 설치된 모습을 상상하고 확언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사무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다며 감옥에서 다른 좋은 일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만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이 어떻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증가나 감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음식,
옷과 집, 아름다움, 지식, 여가, 즐거움, 사치, 일에 대한 만족을 원하며 모든 것이 더 좋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신성한 욕망입니다. 증가에 대한 욕망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비난을 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욕망은 불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신성한 수준의 표현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세의 법칙이 아닌 증가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것은 멋진 일입니다. 타인들은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할 때에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생각할 때 감소의 법칙을 적용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우유에 적신 빵처럼 배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사소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만류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당신에게는 성공의 문들이 끝없이 열려있고 좋은 것을 제공하는 무한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크고 좋은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쯤 닫힌 문은 미련을 갖지 말고 닫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릴 새로운 문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그 생각을 통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억누르거나 당신의 이득을 빼앗으려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성공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이 해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들 뿐입니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당신의 성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남몰래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예민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분개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은 창조자인 우주의 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은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고 경멸하는 것은 무엇이든 밀어내는 것이 마음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돈도 이 원리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당신 안에서 돈이 번성하고 증가하지만 자신의 돈이든 타인의 돈이든 돈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돈은 당신에게서 소멸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쯤에서 이 법칙이 기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같은 돈으로 얼마나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반대로 서두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쇼핑을 하면 구매력을 포함한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돈을 끌어오려면 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재정 문제를 나누면서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돈을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돈을 비웃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당신의 종으로 만드는 법. 반면에 타인의 돈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행운이나 많은 유산 또는 재산에 대해서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성한 풍요가 모든 인류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돈은 신성한 지능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말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합니다. 한 친구는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불황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이들은 식료품점에서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면 그녀는 아들에게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쥐어주고 장을 봐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들 손에 쥐어진 돈은 얼마가 됐든 그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통달하고 지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돈을 감사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르고 돈에 감사하며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고 돈을 깎아내린다면 돈은 이를 알아차리고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돈을 감사히 여기고 돈에게 감사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변명 때문에 돈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불만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안내를 구하기만 하면 친절하게 응답해주는 최고의 지성으로 가득한 우호적인 우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작은 아이디어와 기대에 집착하여 실패와 타협하기보다는 풍부하고 확정된 아이디어를 품고 일하며 가치 있는 결과를 얻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최근에 한 엔지니어는 크게 생각하고 큰 결과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진정으로 신성하고 숭고하며 만족스럽고 보수도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계속하며 꿈의 직장이 나타나면 응대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정신적 정서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그는 실제로 꿈꾸던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에서 벗어나고 꿈의 직장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작은 검정색 공책을 사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크고 풍부하며 성공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고 불만족스러운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화롭고 침착하게 영감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공책을 펼쳐놓고 거기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수행할 다양한 활동을 떠올리면서 오늘 나의 권리와 완벽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며 확언을 했습니다. 또 업무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두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나는 지금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지탱하는 풍부하고 시소한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낙담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완벽하고 즉각적인 올바른 결과에 감사한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압박을 느끼거나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내 멍에는 느슨하고 내 짐은 가벼워졌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으며 위대한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는 그날 벌어진 사건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성공적인 내일을 준비하며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며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다.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성공적인 내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체험의 기술. 풍요로운 분위기와 성공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성공과 부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은행에 가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관찰해 봅시다. 아름다운 건물과 상점들의 멋진 환경을 둘러봅시다. 신과 인간의 풍요가 느껴지는 도시와 부유한 지역으로 가봅시다. 예술가나 지식인 등 재능이 풍부한 창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풍요로운 정서를 느껴봅시다. 오페라나 콘서트 또는 미술관에서 당신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음악을 듣거나 문화적인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인의 성공담이나 자서전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게 되면 내 슬럼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나 역시 힘들었던 시기에 미술 수업을 듣고 그림을 그리면서 낙담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매일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꾸미며 시리에 벗어난 여성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서 풍요를 느낀다면 햇살과 신선한 공기, 대자연의 평화를 즐깁시다.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은 정신적인 나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골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을 읽거나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고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풍요로운 생각과 교제, 분위기 속에서 내적 혹은 외적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채우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특히 성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는 이런 활동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업무 중에는 풍요를 느끼게 하는 것들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 기분을 전환하는 활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공부와 자기 개발의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수년 전 한계에 짓눌려 있을 때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주변을 산책하는 방법으로 자유와 성공에 대한 비전을 다졌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덕분에 높은 비전을 지켜내고 나중에 그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기대를 품을 때 수많은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컵은 반쯤 비어있는 게 아니라 반이나 차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해야 합니다. 일은 가장 고상한 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즐거운 놀이인지 고된 노동인지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전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은 신성한 것이며 진정한 일과 보상은 당신이 추구하는 만큼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일이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인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주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찰스 필모어가 93세 나이에 담대하게 선언한 것처럼 당신도 선언하십시오. 나는 열의에 가득 차고 열정으로 불타고 있으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용솟음 친다. 다음의 성공의 공식을 활용해 일이나 자기 표현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1. 원하는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최대한 그립니다. 2. 그 그림을 구체화하고 그림 속에서 삽니다.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3.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다음 단계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야간 학교에 진학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업무와 생활 방식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현재 직업과 그 잠재력에 대해 더 건설적인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찾았다면 보다 큰 만족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4.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찾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정진하십시오. 에머스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며 원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삶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적 그리고 외적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머릿속에서는 다른 삶을 그리고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체험의 법칙을 통해서 활기를 유지하십시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의 법칙을 알고 있더라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성공은 15% 정도가 기술적 능력에 기인하지만 나머지 15%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보편적인 선의, 즉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재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고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무능함, 부정직함 때문에 해고된 것일까요? 인사 관리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10%만이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해고되는 것이죠. 즉 나머지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선의와 타인과의 조화롭게 어울리는 능력에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사에게 사랑이 모든 율법의 본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조화롭고 성공적인 삶에 온전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랑이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힘인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전체에서 늘 작용하고 있는 균등화, 조화, 균형, 조종의 힘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도 다른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연의 힘을 배우는 것처럼 사랑을 만드는 법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만들고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헌신, 다정함, 친절, 지지,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차원의 사랑은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선의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을 위해 자주 하거나라. 나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한다. 말레이시아에 살던 어느 중국인 의사는 보편적인 사랑의 힘으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도록 돕는 일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힘에 관한 글을 써서 전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15만 부 이상 발송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일 5분 동안 신성한 사랑을 떠올려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동시에 신성한 사랑을 묵상하는 상황을 위해 시간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화합과 정의,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랑의 힘을 믿는 한 사람의 신념에서 비롯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을 싹트게 하는 법. 당신이 의도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은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보편적인 사랑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과 동시에 인류를 돕는 강력한 방법임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보편적인 사랑의 의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자신과 세상, 전 인류를 향해 의도적으로 즐겁게 사랑을 발산하고 있다. 매일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고 풍족하고 빛나고 조화를 이루고 축복받고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다음과 같이 확언합니다. 이제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의도적으로 사랑을 싹 틔울 때 다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빛내고 고양하며 밝게 해주는 빛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사랑이 당신 전체에 침투해 스며들고 당신을 충만하게 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어둡고 골치 아픈 그 부분이 신성한 사랑의 빛으로 살아나고 신성한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상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림을 말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면에서 느끼지 못하면 타인을 사랑하거나 외부로 사랑을 발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의학은 자기애와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삶과 일을 사랑하고 자신에 관한 사소한 것들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싹 틔우는 시간에는 특히 치유를 갈구하는 신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담대하게 사랑해라고 선언하십시오. 사랑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버드의 과학자들은 사람, 상황, 조건에 사랑을 쏟아부으면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곧 세상의 병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사랑을 만들고 사랑의 스위치를 켜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매일 영상 중 아름다움과 광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며 사랑을 표현했더니 피부가 눈부시게 맑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또 어느 강사는 강의 중에 피로감을 느끼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사랑을 표현했더니 순식간에 몸에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 활력이 도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떠올리며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사랑이 솟아오르고 있다 라며 조용히 확언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운전하는 자동차,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무생물들, 청구서, 수입의 신성한 사랑을 확언하십시오. 삶의 빈 공간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확언하십시오. 모든 것이 사랑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반응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 친구, 가족에게 조용히 사랑을 선언하십시오. 어떤 남자는 사랑을 발산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 씨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시민들과 정부를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일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민원인이 무슨 말을 하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확언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들어설 때 그에게 사랑의 총알을 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쏜 사랑의 총알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가 신성한 사랑을 확언하자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태도와 행동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 공무원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사업가가 나를 찾아와 블랙 씨의 성공 비결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는 늘 차분하고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에게 그 공무원의 성공 비결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총알을 쏘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니 그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